네, 안녕하세요. 최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나름의 비법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개발자들의 영원한 숙제인 이름 잘 짓는 법. 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름 잘 지은 변수 하나 뭐 10클래스 안타깝다. 이름 잘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고, 어떨 때는 일과 시간의 한 절반을 이름 고민하느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로 되게 좀 중요한 이슈라 이름 잘 짓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힘이 되는 댓글 잊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이름. 타이핑하기 쉬운 이름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선택하라.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을 짓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막 이런 게 벌써 이제 좋지 않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짓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차라리 긴 이름이 낫다라는 거고요. 이 함수나 이 변수가 하는 일을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면 이름이 길어져서 이걸 줄여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도메인에서 널리 알려진 용어가 아니라면은 줄여 쓰는 건 별로 좋지가 않은 습관이에요. 차단된 유저 데이터에 목록을 갖고 오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get blocked user data list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 get budl 이래버리면은 함수 이름만 봐서는 이게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이다 라는 거고, 대신 윈도우에서 OS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세스의 ID 식별자를 갖고 오는 함수 중에 get process id라는 함수 대신 get pid 뭐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는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오래 이렇게 줄여서 많이 썼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혹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db 이렇게 뭐 줄여 쓸 수 있잖아요. 도메인에서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내 임의로 길다가 줄여 쓰고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 중요한 게 이 스코프를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해요. 어떤 루프가 있다고 할게요. for 룹이 있는데, 반복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루프 변수, 어떤 인덱스를 올려주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i처럼 짧은 걸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for 룹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첫 번째처럼 유저 데이터 리스트 인덱스 이런 걸 길게 만들어 놓고 어떤 유저 데이터 목록을 순회하는 얘는 인덱스 변수야 라고 해놓고 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i를 쓴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읽기가 좀 편해지는 게 있죠. 사용되는 스코프가 굉장히 짧고 오해할 부분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도 좋은 게 있지만, 스코프가 굉장히 길다, 전역 변수가 됐든지 여러 부분에서 참조하게 되는 클래스 멤버 변수나 함수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명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선택하는 게 보통 결과가 좋다. 두 번째는 정확한 이름.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라. 이 함수는 정확하게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름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름이 길다고 막 함축적인 용어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함수가, 이 변수가 하는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모르겠다, do something이라고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해, 혹은 뭐 많은 걸 해. 이렇게 이름 줘버리면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지으려다 보면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요 위반하는 요 사항도 쉽게 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든 어떤 변수든 특정 이 함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단일 책임 원칙인 건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 데이터를 얻어오는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갱신도 하는 함수의 역할도 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get and update user data 뭐 이런 함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면은 유저 데이터를 get 얻어도 와야 되고 업데이트도 하니까 get and update. 그러니까 얘는 벌써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걸 분리하는 게 낫겠네. get user data 그다음에 update user data.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get user dat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서 두 가지 뭐 세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함수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 함수가 돼버리고 코드가 돼버리고. 즉 여기 중요한 격언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 절대로 구현을 숨기지 마라. 양치기 소년보다 이게 더 나빠요. 이게 낚시하는 거거든요, 코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드 유저 데이터, 어떤 유저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 유저 데이터를 쓴다든지, 유저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어카운트 데이터, 계정 데이터를 읽는다든지, 지어놓은 함수 이름과 전혀 다른 일이나 혹은 무관한 일들을 더 한다라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구현을 숨기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동작들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좀 구조가 안 좋아진다. 정확한 이름을 지으려다 보면 나쁜 구조들이 눈에 드러나면서 개선이 많이 된다. 세 번째는 의도를 설명하는 이름. 구현이 아닌 의도를 드러내라. 코드 하나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는 함수 안에서 어떤 에이리어를 가지고 리버스, 반전시키는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만 놓고 보면은 이 리버스라는 구현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의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리버스 에이리어만 딱 있으면은 에이리어를 리버스 반전하는구나 이렇게만 드러내는데, 하이라이트라는 함수를 그 안쪽에서 리버스를 부름으로써 하이라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라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차피 그 리버스라는 함수를 하나 더 부르는, 맵핑하는, 감싸는 함수 하나 더 있는 건데 괜히 함수만 하나 더 추가되고 성능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수 하나 추가하는 비용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함수 콜을 더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직관적이고 굉장히 의도가 잘 드러나는 코드가 되는 게 이득이 훨씬 많다. 코드를 만들 때마다 내가 이 코드를 만든, 이렇게 구현을 한 의도를 드러내려면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은 더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네 번째는 주석이 불필요한 이름. 애매한 코드에 주석을 다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애초에 주석이 불필요한 명확한 이름이 더 좋아요. 명확한 코드가 더 좋다. 1번에 플래그스라는 변수에 0x10, 26진수를 비트 연산으로 뭐하는 코드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놓고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번처럼 주석을 하나 달 수 있을 거예요. 로드 되었음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0x10이 어떤 로드 되었다라는 의미구나라는 주석이 달리게 될 건데, 이거보다는 0x10을 매직 넘버처럼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디파인이든 상수를 명명을 해서 로디드 플래그를 비트 연산으로 넣어주는 플래그스 변수에 이렇게 만든다라면은, 플래그스라는 변수에다가 로디드 플래그를 설정하는 코드구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주석이 벌써 약간 불필요하게 된 거니까 이것도 훌륭한데, 아까 3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의도를 드러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함수 안에서 이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set loaded flag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그 구현만 넣는 거예요. 플래그스의 로디드 플래그를 설정을 하는. 이래버리면은 플래그스라는 변수에 로디드 플래그가 들어가는 건 구현에 가까운 내용이지만은 set loaded flag라는 함수 안에서 그걸 부름으로써 의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주석이 필요 없이 내 의도를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디파인된 어떤 상수화된 값을 쓰는 게 좋겠다, 심볼이 있는 값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쓸 거면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부르면 더 의도가 잘 드러내겠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주석 대신 코드로 설명하려다 보면은 이 코드 품질이 많이 좋아져요. 이게 읽기 쉬운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석을 무조건 안다는 게 좋은 거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주석이 만약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된다면 당연히 이건 다는 게 좋은 거죠. 이 코드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라든지 혹은 어떤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라면 그건 주석으로 달아놓는 게, 히스토리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코드를 볼 때 이해하기가 더 좋겠죠. 주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는 게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주석이 불필요한 코드를 만드는, 더 의도를 잘 드러내서 명확한 코드를 만드는데 고민하는 게 더 코드 품질에 좋다. 주석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이름. 예상되는 곳에 예상되는 이름이 있어야 좋은 코드예요. 뭔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짝이 맞아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get하는 함수가 있다면 release나 어떤 set하는 함수가 같이 따라 나온다든지, 혹은 create 이렇게 뭔가 만드는 함수가 있다면은 어떤 destroy나 어떤 delete하는 함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죠. load하는 함수가 있다면 unload가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할 거고, 어떤 mapping, 어떤 맵하는 함수가 있다라면 unmap하는 함수가 있겠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저 데이터를 얻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get user data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유저 데이터를 설정을 하는 함수라면은 내가 뭐 modify 유저 데이터라는 이름이 틀린 건 아닌데, 이거보다는 set 유저 데이터가 보통 예상되는 이름이라는 거죠. 또는 load 유저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함수가 있다라면은 이거를 delete 유저 데이터, 이거보다는 그냥 unload 유저 데이터가 조금 더 예상되는 이름이다. 또 그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하고 갱신하는 함수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뭐 edit 유저 데이터나 뭐 modify 유저 데이터보다는 보통 update 유저 데이터라는 걸 많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예상되는 이름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름을 보고도 동작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코드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코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쓱 읽어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하겠네. 제가 코드 리뷰를 하거나 코드를 볼 때 안 좋은 거는 코드를 막 들어가 봐야 돼. 세부 구현까지.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네? 이걸 어디서 하지? 막 들어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함수에서 막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지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당한 데이터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프리 해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팩토링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안 좋아지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기를 해드릴게요. 5가지 원칙. 이해하기 쉬운 이름, 정확한 이름, 의도를 설명하는 이름, 주석이 불필요한 이름, 예상되는 이름을 지어라.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